유님이 파일 찾았어? 심화 4번. 최근에 올린 것 중에 있어요. 단체. 그래도 이차함수는 조금 중등 때서부터 좀 봤던 거라 아마 지금 진입 장벽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약간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아닐 거야 아마. 보자. 5번 봅니다. 5번. x-k하고 이거하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라고 했을 때 실수 k의 값을 갖다 지금 현재 구해봐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쌤이 이 문제를 너네가 못 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솔직히 이거는 좀 난이도가 좀 지나고 나면 조금 낮은 수준의 문제이기는 해. 사실 쌤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좀 갖고 온 건데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차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고 y는 x-k 이렇게 돼 있거든요. x-k. 근데 여기서 지금 쌤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 녀석이 기울기가 1이야.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 얘가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타내는 이 만나는 교점하고 이 만나는 교점을 x축과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되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1대 1이거든요. 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 오케이? 새로운 애들도 있으니까. 그냥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비율을 뜻해요. 이해돼? 오케이?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1대 1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1대 1대 루트 2라는 얘기야. 1대 1대 루트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근데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5루트 2거든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얘가 5루트 2면 그럼 얘는 5겠지 뭐. 얘는 1은 비율이고 실질적인 값은 5였다는 얘기죠. 이 부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하고 좀 봐봤었을 때 여기 나오는 녀석이 뭔지는 모르겠다만 너도 5였다는 얘기. 너도 5였다는 얘기.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지금 이거는 기울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다가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는 녀석과 x 마이너스 k가 만나는 교점에서의 해석 자체가 이렇게 x 증가량, y 증가량이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좀 얘기를 해주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서부터 좀 이렇게 해놔야 뒷부분 들어가서 직방 들어갔을 때 쌤이랑 조금 대화가 조금 더 원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담임이었던 애들은 쌤이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빨리 좀 쫓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기억나네.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그때 실수 k의 값을 갖다가 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정보는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정보는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무슨 정보냐면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만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걔들의 x 좌표의 차이가 5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납득이 돼요? 오케이? 다시. 이거 지금 곡선이랑 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A하고 B잖아. 이해되니? 오케이? 걔네들에 대한 X 좌표의 차이가 5라고. 얘가 알파고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5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정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자. 그럼 X제곱 얼른 쓰세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K하고 서로 똑같다라고 이렇게 만나게 될 거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텐데 밑에 만나는 x 값이 알파랑 베타였다니. 근데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지금 현재 5라고 나와 있는 상태. 뭐 근계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주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7,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돼서 k 플러스 1.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계수 이용해서. 됐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얘를 갖다가 제곱을 땡겨주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25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 땡겨주게 되면 49인데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k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얘가 25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럼 49에서 24를 빼면 25라고 나오는 거니까 k는 5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얘들아 이해돼요? 오케이 콜? 지금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쌤은 무조건 이렇게 가거든요. 기울기에서 잡은 다음에 계속 그냥 이렇게 풀어요. 정형화되어 있는 풀이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계하는 풀이가 뭐냐면 알아. 니들 어떤 식으로 그동안 접근했었을지 알아. 이거 알파라고 두고 알파 마이너스 k라고 두고 이거 베타라고 두고 베타 마이너스 k라고 둔 다음에 두 점 사이 이르는 거리가 5루트 2다 이렇게 접근하잖아. 보통 이해가 되니? 오케이? 보통 그렇게 접근하잖아. 근데 조금은 기울기를 이용해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보조선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스마트하게 좀 접근하는 방식을 지금은 좀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나중에 설령 너네가 결국은 그렇게 풀어서 답을 맞춘다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해보라는 거야. 자꾸 확장을 하라는 거지. 조금 시야가 넓혀져야 되는 거. 이해가 되니? 오케이? 알겠어요? 쌤이 사실 지금 이빨 2개를 뺐거든요. 임플란트 하느라고 이빨 2개를 빼가지고 발음이 좀 세. 조금 이해 좀 해줘요. 아직 이빨을 씌우질 않아가지고. 이빨이 아주 난리 나가지고. 쌤 집안이 조금 이빨이 안 좋아. 아버님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를 다 틀니를 끼고 계셔가지고. 근데 어머님은 되게 이빨이 좋으셔서 지금 환갑이 넘으셨는데 다 충치 하나 없이 금리 하나 없이 다 깨끗하시고. 그냥 진짜 38인데 임플란트 하고 좀 짜증나더라고.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치과에서 더 이상 미뤘다가는 이거 진짜 다 난리 난다고 생각해가지고 겁먹어서 다 빼버렸어. 발 빼버려가지고 이빨 2개나 빼버리고. 양치 잘해. 그러니까 여기서 오케이? 집에 가서 뭐 야식 먹고 지금 많이 할 거야 아마. 그죠?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뭐 먹을 거 아니야. 아니면 기숙사에서 애들끼리 막 몰래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러지 않아? 아니니? 옛날에 그런 분위기 있었는데 안 그래? 요즘 안 그러구나. 몰래 나가서 막 거기까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그러는데? 옛날하고 좀 다르네. 그런 문화가 없구나. 꼭 양치하고자. 딴 건 모르겠는데 양치하고자. 양치하고자. 각을 하고. 아휴 진짜 아주 그냥. 네. 쌤도 너네들 나이 때 그냥 자고 막 그래가지고 이빨이 다 망가지는 거야. 자 6번 지금 풀어보세요. 6번 지금 풀어보세요. 여기 있는 문제 다 쌤이랑 같이 풀 거예요. 아까 전에 5번의 답이 5래요. 5. K 5라고 나왔나? 나왔네. 5래요. 그 반 단톡방에 반 말고 담임 단톡방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 고1 수상 심화 4번이라고 해가지고 올라가 있어요. 그거 보고 다 확인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너 이따가 타학원 가니? 가? 집에 안 가? 가해? 집에 가서 머리 감어? 아니지? 머리 감어 안지? 아니야. 깜짝 놀랐네. 자 보자. 우리 봅시다. 배웠으면 좀 써먹었으면 좋겠어. 잘 봐봐. 이거 기울기가 뭐라고 나와 있니? 기울기 뭐라고 나와 있어? 기울기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교점을 x축이랑 y축이랑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되면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겠어? 그렇지 2대 그렇지.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그럼 여기가 2대 1이라고. 그렇지. 자꾸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필요해. 그럼 이 상태에서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2분의 5라고 되어 있는 이 절대값에 대한 표현은 지금 내가 표현하는 여기가 2분의 5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가 물어본 게 뭐 물어봤어? 뭐 물어봤죠? 뭔지 왠지 K가 물어본 것 같은데. 맞죠? 오케이? K가. 그럼 결국에 얘가 2분의 5라고 되어 있으니 아까 전대로 또 둘이 서로 똑같다라고 하고 알파 베타에 관련된 식을 세우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가보자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k. 이거는 굉장히 신박하면서도 지금 마스터가 되시면 좋겠어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3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그럼 이제 여기서도 알파 베타에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좀 있겠죠. 그러면 굳이 요 길이를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서 제곱 땡긴 다음에 아까 전처럼 똑같이 접근하시면 k값 나올 거고. 이해가 돼요? 알겠죠?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나와요 이거.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볼게요. 쌤 뭐 좀 얘기 좀 하려고. 이거 말 나온 김에 자 메모 좀 해놔야 돼. 어디다가 좀 메모 좀 해놔. 그 노트 개념 노트라든가 그쪽에다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메모 좀 해놓으세요. 상식이거든요. 이거 좀 상식이다. 쌤이 지금 평일반 애들 같은 경우에 다 이걸로 수업을 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쌤 유튜브를 좀 유심히 봤으면 쌤이 빼기 함수라고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할까 해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빼기 함수. 갑니다. 오케이?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L1이라고. 얼른 쓰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교과서에 없어요. 요거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돼. 베타. 그랬었을 때 얘를 그대로 평행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접하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 이때 이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둘 때 이 t 값이 알파랑 베타 이 교점의 x 좌표랑 조금 관련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얼른 써놓으세요. 요거는 L2라고 할게요. 이 접선의 직방은 L2라고 할게요. 그 둘이 지금 현재 기울기가 동일하잖아, 그지? 얘를 y는 mx 플러스
n1이라고 하겠고요. 얘는 y는 mx 플러스 n2라고 할게요. 써놓으시고. 됐죠? 그럼 첫 번째 이 상황, 내가 지금 1번이라고 표시하는 이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y가 매개체가 돼서 fx랑 L1이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만나는 교점이니까. 이해가 돼요? 오케이? 다시 첫 번째 이 상황에서 지금 표시하는 요거 교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나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그랬었을 때 fx에서 L1을 뺐어요. 빼게 되면 능령 처리가 될 텐데 fx 몇 차씩이에요? 지금 현재 몇 차? 2차. L은 몇 차? 1차. 그럼 2차에서 1차 빼면 몇 차? 2차에 2차. 1차 아닙니다. 2차에 2차. 야, 그런데 요 녀석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교점을 갖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식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는 지금 현재 모르니까 k라고 두겠습니다. 대신에 이 최고차항의 계수는 fx의 최고차항의 계수랑 똑같았었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이 차항은 영향을 안 받았을 테니까 뺐었을 때 얘는 kx 제곱이라고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시작하는 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통일을 줘야 됩니다. 다 납득되죠? 선생님 논리적으로 싹 끌고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fx랑 L2가 같을 수도 있겠죠. L2가 오케이? L2가 같은데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L2는 0 이렇게 될 거고 됐죠?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여기가 접해 있는 중근인 상황인 거잖아요. 중근.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얘가 중근은 맞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에서 1차를 뺐기 때문에 2차식이야. 돼? 오케이? 그럼 2차식인데 중근이야? 그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럼 이쪽 포인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k 곱하기 x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fx 빼기 L2랑 fx 빼기 L1의 형태를 갖다가 잠시 비교를 좀 할 건데 둘 다 기울기가 동일한 상태야. 이해돼요? 오케이? 동일한 상태. 그럼 이 상태에서 쌤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1차항의 개수가 같다라는 게 보여요. 보여? 오케이? 왜냐면 둘 다 똑같이 mx를 뺄 거거든. 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얘가 1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둘 다 마이너스 mx를 갖다가 진행을 할 텐데 그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1차항의 개수 동일. 동일.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 무슨 결론을 내리려고 하냐면 여기서 1차항의 개수를 뽑아내려고 해요. 이해돼? 오케이? 1차항의 개수를 뽑아내게 되면 k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는 마이너스 2tk가 되겠죠. 마이너스 2tk. 네. 이제 모종의 식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게 튀어나오죠? k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t 값이 t 값이 뭐분의 몇이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가 돼요? 오케이? 굳이 미분치지 않아도 판별식 쓰지 않아도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 증명 과정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내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학교들 중에 이거를 직접 증명하라고 낸 학교는 난 단 학교도 못 봤어. 단 그거는 알아도 여기가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5야. 돼 오케이? 근데 얘가 기울기가 서로 평행하고 있는 접선이래. 그럼 그때 t 값은 둘의 평균이라고. 2. 바로 구하시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굉장히 유용하게 좀 쓰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 잘 기억해놔. 미분 치지 않았어요. 판별식 0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빼기 함수로 다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다 정리한 사람들은 쌤 지금 칠판 리셋해야 되니까 7번 좀 풀어봐봐. 7번 좀 풀어봐봐. 아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것뿐이에요. 7번은 전혀 다른 겁니다. 빼기 함수랑 다른 거야. 7번 풀어보세요. 7번. 쌤 잘해봐. 왜 수학이 아침에 돌아다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절대 딴 데다가 터뜨리지 마. 이해돼? 오케이? 옆에 친구도 같은 학교 친구도 보여달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니들 거만 챙겨. 이해되니? 오케이? 이거 가지고 쌤 홍보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 1도 없거든. 그러니까 다 검증되고 했던 것들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답은 좀 나오는데 아이씨 오답 더럽게 많이 나와. 오답 나올 때마다 좀 얘기 좀 해줘야 돼. 아니 생각보다 겁나 많던데? 내가 한번 싹 다 풀어봐야 되겠어. 아이씨 그때 담당했던 선생님들 왜 아이씨 짱나게. 아이씨 나올 때마다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냥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네? 얘기 좀 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는 사람한테는 쌤이 기프티콘 줄게요. 미안해서 한 3만 원씩 줄게. 내 자료인데 그 정도도 못하네. 할 수 있잖아. 내 자료인데. 볼게요 얘들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미지수가 좀 섞여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보는 건데 얘네들 봐보게 되면 야 A가 0보다 작대. 그럼 일단 어디로 볼록이겠어? 여진아 어디로 볼록이겠어? 위로 볼록입니다. 오케이?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 아유 그다음에 이제 축방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 A로 묶여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여기는 X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얘네가 이렇게 대칭의 형태를 띈다면 이렇게만 보면 돼요.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쌤은 이차 함수를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그냥 소개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축방 나타내고 축방 기준으로서 대칭이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거, 가장 먼 거 이렇게 나타내서 최대 최소 잡아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기존에 담임 애들이야 뭐 익숙하겠지만 다른 아이들이 이제 지금 처음 보는 풀이일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약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정리만 하면 뭐 얘가 최소니까 얘가 마사란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2 넣는 게 최대가 아니죠.
1 넣는 게 최대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5다. 그래서 1 넣고 마이너서 연립해주게 되면 A, B 나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이거는 계산은 끝까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그냥 계산 뚝딱뚝딱 하면 됩니다. 시간 줄 테니까 8번 한번 풀어보세요.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요즘 정 피곤하면 한번 갔다 와요. 피곤하겠지 당연히. 피곤하지. 원래 그래. 주말만에 원래 그런다. 체력 안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쌤이 36 보강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쌤이 왜 막 억지로 막 그렇게 보강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힘들어? 힘들어? 힘들지? 힘들긴 하겠지. 36 보강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안 하면은 너네가 계속 끌려다니는다. 너무 짜증나잖아. 그게 쉽지 않아. 간단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지금 뒤집어 깠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값이 무슨 값이 되면 돼? 그죠? 밑에 있는 값이 최소면 당연히 최대가 되는 거야. 네, 오케이? 그 말은 얘의 최소값이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꼭지점의 y좌표가 2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우리는 a값 찾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 식을 정리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아닌가? x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맞네? 그럼 대입하면 1 마이니까 a 마이너스 1이 2다. 그래서 a는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9번. 9번도 얼른 해보세요. 9번 얼른 해보세요. 근데 9번은 옛날에 영도코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기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영도코 같은 게 기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걸 기출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죠. 웬만한 참고서에는 다 실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보세요. 그건 답이 상수로 나온 거고 나도 지금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상수네. 지금 말하기 좀 그렇고 7번의 답은 3번이고 8번의 답은 3번이에요. 7번, 8번 둘 다 3번이야. 지금 너네 풀고 있는 9번 같은 경우에는 11이에요. 11. 11입니다. 11이야. 네? 뭐라고요? 누구야? 내 거야? 내 거? 선생님이 말하니까 대답한 거야 지금? 아하. 그렇지. 아하. 발음이 너무 AI 같다는 거. 내 카메라는 나를 인식 안 하는데 왜 자네가 인식 안 하나? 자, 9번 봅니다. 9번 봅니다. 9번. 요거에 무슨 값이라고 돼 있어? 알았어. 자, 이거 무슨 값?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최소값이야. 야, 봐봐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완전 제곱식 잡아줘야지. x 더하기 2a의 제곱인데 4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GA인데 뭐 얘겠죠 뭐. 왜냐면 마이너스 2a 집어넣어 나오는 것이 꼭지점의 y좌표니까 얘가 GA였던 거예요. 얘가 GA. 문제는 얘가 GA의 다시 최대값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정의역이 A니까
너를 다시 한번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돌려놔서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애들이 이 문제를 갖다 처음에 볼 때 조금 헷갈려하는 이유가 막 최소값 안에 집어넣고 또 거기 안에서 또 최대값 또 찾아야 되니까 뭔가 다른 건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정의역이 어차피 A로 맞춰져서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관성대로 풀으셔도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럼 답이 나오죠. 답이 11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꼭지점 y좌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계산하는 걸로 하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거는 많이 나왔었어요. 참고서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지금 풀어보세요. 10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산모는 신경 쓰지 마. 네, 알겠니? 오케이? 오케이? 그냥 높아지면 하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큰 의의를 두지 마. 지금 너희들이 큰 의의를 둬야 되는 건 무조건 중간고예요. 무조건 중간고.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큰일 난다 생각하고 조금 목숨 걸고 조금 준비하는 게 좋아. 진짜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살벌하다. 중간고로 등급 나오는. 그래서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대부분 국어하고 영어는요 원래 중학교 때부터 잘했던 애들이 이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서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기존대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조금 일반고 수준하고는 좀 다르죠. 국제고도 그렇고 원서 수준으로 나옵니다. 알고 있어요. 쌤이 동국고 애를 지금도 과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걔가 얼마나 많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어서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쌤 생각인데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다만 결국에는 결정짓는 게 수학인 것 같긴 해요. 내가 봤을 때. 왜? 안타깝게도 다 애들이 다 상향 표준화가 돼 있어서 비슷비슷하다고. 심지어 모의고사 같은 거 1, 2등급도 거의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수학이 결정짓는 거. 결국엔. 그러니까 조금 1학년 때 시간 있을 때 좀 확장을 시켜놓는 게 나중에 수원, 수투, 미적분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직접 출제가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내신 대비만 일단 신경을 쓰시라고. 어쩔 수 없어. 뭐 당연히 직접 출제 범위가 수원부터 이걸 뭐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죠. 이해돼요? 오케이? 갑니다. 자,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쌤이 이 문제를 갖고 온 거는 네, 맞아요. 그거 좀 독특한 거. 그거 갖고 온 겁니다. 하나의 문자에 관하여 나타내야 되겠죠.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나타내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y라고 하는 것이 1-x가 되기 때문에 y라는 것이 1-x가 되기 때문에 그거의 제곱이니까 1-x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얘를 갖다가 차근차근 정리하면 x제곱이니까 5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 함수의 정의역은 x가 아니고 y잖아. 그죠? y잖아. 아니 뜻이 뭐란다. x잖아. x. 그럼 x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얘네가 음이 아니래. 음이 아니래. 그러면 요 녀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수학에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가다가 내 경험상에 의하면 그런 문제도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가 뭐냐 나왔는데 안 쓰이는 경우가 과조건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보통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고3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를 풀 때. 근데 이런 문제가 내가 지금까지 쌤이 수많은 문제를 경험을 해봤지만 딱 한 문제 있었어. 딱 한 문제 진짜 내가 경험해봤어. 사설 모의고사 뭐 다 통과했었어. 사설 모의고사,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다 통틀어 봤을 때. 뭐 기하, 확통, 미적 상관없이 다 봤어. 딱 한 문제 나왔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조건에 나왔었을 때 그 조건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하물며 내신은 그냥 나올 일이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지금 3월달에 아직은 3월이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 솔직히 이 말은 왜 나왔을까라는 걸 조금 곱씹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쓰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서 답을 냈다? 약간 찝찝함을 느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오히려 더 성장해 지나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지금은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거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거 다음부터는 뭐 그래프 잡아가다가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돼요? 됐어요? 오케이? 아니 여기서 뭐 이거 정리만 좀 살짝 해주자면 정리 때문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얘네가 의미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범위 잡으면 하나가 더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잡으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11번 가볍게 풀어주세요. 11번 가볍게 풀어주세요. 11번 이런 거는 범위 설정하는 게 좀 중요해. 범위 잘못 설정했다가는 답이 오답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위 설정은 다 다시. 이것도 그냥 가볍게 풀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2a. 지금쯤이면 알파하고 a 구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처음에 헷갈리잖아, 그지? 구분은 잘 하시고. 맞다, 여기는 외국 국제국어 대본이지. 당연하겠지. 자, 알파 베타. a분의 c가 되니까 얘는 15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당연히 나와 있는 거 이거 제곱 땡겨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30 플러스 4a 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에 8a 제곱 마이너스 30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a가 실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전제 조건이 없어요. 이해돼? 오케이?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마사치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12번. 이거 12번이 쌤이 이거 자체 교재에 종류별로 꽤 이렇게 실려져 있거든요. 이거 지금 뭐냐면 방정식의 작성인데 너희들이 아마 기출문제나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풀다 보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 거야. 이해돼? 오케이? 절대 대입해서 그냥 푸는 문제가 아니고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서술형도 그렇게 풀었다 아마 감점될 거예요. 그냥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 있기 때문에 12번 옆에다가 이거 좀 써놓으세요.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왜냐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용어를 방정식의 작성. 아까 전에 빼기 함수 있잖아요. 그거랑도 좀 흡사해요. 내용 자체가.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쓰세요. 방정식의 작성.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무조건 화두가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화두가 되는 문제고 2학년, 3학년 넘어가면 조금 안 나오기 시작은 해요. 나오긴 하는데 많이 나오진 않고
1학년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나와요.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한 5개 이상급이에요. 진짜 무조건 150% 이상으로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봐요. 특히 너네 학교는 그냥 무조건 나와.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그냥 종류에 상관없이. 여기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두들겨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세팅 좀 해볼 테니까. 혹시나 하는 말이지만 쌤 수업 들으면서 과외 하나 더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쌤 그거 가지고 뭐라 안 합니다. 인강을 더 듣는다거나 하는 건 뭐라 안 해요. 뭔지 알겠죠? 오케이? 대신에 만약에 과외를 할 거면 좀 제발 좀 잘 검증된 사람하고 해. 그냥 특히나 그 대학생 불러다가 그냥 방문 과외 하는 거 있잖아요. 제발 좀 잘생긴 오빠라고 막 이쁜 누나라고 막 이렇게 막 볶아가지고 하지 말고 고등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좀 실력이나 이런 것들 잘 검증해서 학벌을 떠나서 그거를 잘 검증해서 통과된 사람을 잘 추려내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게 3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 그거 하나 잘못 컨택했다가 그냥 시간 하나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 신중하셔야 돼요. 학원 선택이나 과외 선택이나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 그거 어떤 때보다도 대학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쌤은 지금까지 수업했을 때 과외하면서 인강 들으면서 뭐 대치동에 가가지고 현강 들으면서도 내 강의 듣는 애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어. 해도 되는데 제발 좀 잘 검증된 사람한테 들어. 와, 그 망가진 경우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하란 말이야. 정 안 되면 나한테 물어봐. 쌤 제가 뭐 과외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과외 선생님한테 뭘 물어봐야지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뭐 이거 물어보라고 보면은 아니 뭐 인강 뭐 들으려고 하는데 뭐 들어야 될까요? 물어봐. 쌤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뭐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쌤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현우진입니다. 현우진 거가 당연히 검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성으로 따지면은 대성 있죠, 대성. 현우진은 매가고 대성 같은 경우에는 쌤은 개인적으로 배성민이라고 있어요. 뭐 아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배성민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쌤은 한석원 선생님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너희들 나이대에 한석원 선생님이 인기가 많다는 건 알아요. 대갈박이 들려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수학 강사들은 한석원 강의 썩 좋아하진 않아요. 약간 듣다 보면 짜치는 느낌. 근데 학생들은 모르지. 그 깊이가 안 보이니까. 자,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강 들으려면 그 두 가지 중에 들으시는 게 나랑 조합이 잘 맞을 거야. 현우진이나 아니 배성민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12번.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건데, 아이고 말해 뭐해? 뭐 말해 잘 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알파를 넣었더니 2베타가 됐대. 2베타가 됐대.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 지금 문자가 다르거든. 지금 달라. 그래서 문자를 통일시켜야 돼. 이해돼? 오케이? 그때 통일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차수랑, 빨리 써놓으세요. 차수랑 변수를 반드시 동일시 시켜놔야 돼.
반드시 동일시 시켜놔요. 알파 넣는데 베타가 나오는 이거 뭐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러니까 알파 넣는데 알파에 관한 식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선생님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봐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f 알파는 2 곱하기 베타가 2 마이너스 알파니까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이해가 돼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돼. 베타를 알파. 얼른 써놔 얘들아. 얼른 써놔. 갑자기 마법을 부린 게 아니라 둘이 합이 2잖아. 그러니까 베타를 2 마이너스 알파로 든 거라고요. 얘들아 이해되니? 오케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f 베타가 2 곱하기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서로 동일해. 동일하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동일한 이런 상황이 된단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거를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면 아하 x라고 잡고 그 녀석이 2 곱하기 2 마이너스 x가 되겠구나.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x가 제한적으로 리밋이 걸려서 알파 베타일 때만 성립을 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이건 서술형도 이렇게 쓰시면 다 돼요. 다 돼요. 다 점수 처리됩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방정식의 작성이 드디어 나오는 건데 오른쪽 걸 왼쪽으로 넘겨요.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x는 제로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제로 이렇게 되는데 fx가 몇 차였어요? fx 몇 차라고 돼 있어 문제? 안 나와 있나? 2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 2차, 얘 지금 1차야. 2차에서 1차 빼니까 1차야? 2차죠? 2차? 그럼 요 새끼도 2차가 돼야 된다는 뜻? 항등식이니까. 그런데 알파 베타를 넣을 때만 0이 된대? 그럼 너는 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해돼? 오케이? 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는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지만 k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형태를 잡아놓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사실 근데 이거 연습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좀 했네. 이거 말고 막 1, 2, 3, 4, 5, 6, 7, 8 있을 때도 했잖아. 똑같아요. 그때랑 똑같아. 자 봅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현재 K인데 문제를 봤을 때 나와 있나요? fx의 최고차항 개수가? 나와 있질 않았죠. 그죠? 나와 있질 않았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결국에 나도요. 얘네가 뭐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k에다가 이렇게 곱하는 그 형태가 얘랑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해가 돼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슬슬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fx가 뭐였냐면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플러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문제 자세히 봐보면 이 k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를 하나 더 줬어요. f2가 뭐래? 1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x 대신에 2 대입합니다. 10은 k 곱하기 4 빼기 4 마오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그럼 k는 얼마다?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k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상황.
그래서 fx가 저렇게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0과 2 사이 내에서 이제 fx 값이 나왔으니까 최소값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잘 들어요 얘들아. 단원컨대 너희들 이거 연습 뒤지게 할 거야. 쌤 자체 교재에도 실려져 있고 엄청 연습을 해야 돼요. 당연히 출제를 하기 때문에. 단원컨대 나머지 다 됐는데 결정적으로 항상 아이들이 마지막에 가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 K라고 안 두고 풀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이거를 식을 세울 때 말이요. 식을 세울 때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를 K라고 두는 이 습관을 갖다가 반드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애들이 까먹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빨리 표시 좀 해놔. 빨리 표시 좀 해놔. 옆에다가 써놔라. 이거를 제일 많이 실수해. 딴 거는 다 이해해놓고 저기 가서 실수한단 말이에요. 최고차항 개수를 K라고 둡니다. K라고 둡니다. 음측량이 중요하죠? 음측량이 중요해요. 저도 깜빡하고 안 했다가 나중에 작살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아니 봐봐,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 12번이 너네 중간고사에 나왔어. 그러면 이걸 전혀 접근을 못하고서 틀린 애랑 다 할 줄 아는데 K 안 구해가지고 틀린 애랑 똑같이 취급받는다니까. 시험이 그래. 시험이 그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할 거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할 거면. 최고차항 개수를 반드시 K로 두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너무 아깝잖아. 너무 아깝지 않냐? 차라리 이럴 거면 공부 안 하지 그냥. 공부 안 하고 틀려버리는 게 낫잖아. 차라리. 시간 낭비하고 이게 뭐. 할 거면은 제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돼요? 오케이? 성이 돼? 오케이. 13번 풀어보세요. 13번. 이것도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걱정 마요. 그 방정식의 작성은 쌤 자체 교재 많이 있어서 얘들 이쪽 파트는 무조건 풀게끔 내가 연습 다 시켜놓을 테니까. 오늘 자료가 쌤 자체 교재 2차 방정식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 및 내신 대비 복소수 나갈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숙제는 당연히 기출 분석 및 내신 대비인 거고요. 그것만 해오시면 되고 2차 방정식은 그냥 뭐 여유 있으면 푸세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단 유심고하고 셈하고는 푸세요. 주제해야 되겠지? 형식 위로 알았어? 어쩔 수 없어. 야 근데 비밀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아. 느낌이 싹한데. 윤민이가 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2차 방정식 쌤 자체 교재 다 풀려고 그러면은 진짜 수학만 하셔야 돼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쌤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저번 주에 계속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네 이거 절대 진짜 다 못 풀어. 못 푸는데 왜 줄까? 못 푸는데 왜 줄까? 최대 맥시멈으로 주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풀어야지 100점 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학만 100점이고 나머지가 100점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 그건 난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쌤이 자체 교재는 선택적으로 하라고. 자체 교재는 어렵게 출제하는 게 맞으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이거 불나랑 뭐 일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씹어 먹는 수준이야. 여기 출제된 것들이 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거보다 어렵죠? 그거보다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쌤이 옛날부터 분당권에서 썼던 자체 교재여가지고. 그래도. 자 13번 봅니다. 13번.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돼 있어요. 반복되는 패턴을 갖다 찾아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하시고 그럼 결국에 y는 뭐의 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t의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 지금 정의역이 t잖아, 그지? 그러니까 t의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t의 범위는 어디서 잡으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거에 해당하는 치역으로서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가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 그러니까 정신 단지 차려야 돼. 얘가 지금 결국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가운데 쪽에 이제 x가 1이 이렇게 껴있을 거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란 말이죠. 그때 동안의 t의 범위는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의 y 값의 범위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높이 올라갔었던 거는 너니까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1, 3, 여기 3이니까 6.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넣게 되면 y,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2. 그래서 2부터 6까지였다는 얘기예요. 누가? t가. t 값이. 그랬었을 때 아하 너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2차 함수를 잡아서 매겨주게 되면 여기는 이제 t가 또 1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2부터 6까지니까 요 사이 내에서 최소, 최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변수 두 개가 남발해요. 이 문제는 그리고 서술형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 흐름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리 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상 심화 4번을 갖다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거는 이제 다 영상 잘 정리해서 쌤이 또 올릴 거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좀 잘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좀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가.